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래 방법부터 화제가 된 단타 이야기, 수수료 할인 꿀팁, AI 단타, 그리고 첫 거래 때 $100로 시작하는 방법까지요. 첫 번째는 처음 하시는 분도 손이 따라가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버튼을 어디 누르고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막히지 않게 흐름으로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시끌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을 구조로 풀어드립니다. 숫자만 보고 흥분하지 말고 어떤 원리였는지 냉정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요령입니다. 단타는 실력만큼이나 비용 관리가 승부를 갈라요.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아이디어입니다. AI는 미래를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흔들림을 줄여주는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내 돈을 넣기 전에 시스템을 익히는 연습비로 쓰는 느낌이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 그리고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두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말 다 빼고 10년이라는 시간에 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10년 전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완전히 딴판으로 갈립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보시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으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봐도 나쁘지 않죠.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5,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쌓이니 묵직하게 불어나는 느낌이죠.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인데 흐름이 참 다르죠.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시장의 파괴력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정도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무턱대고 사라는 게 아니라 왜 많은 사람이 코인 쪽을 보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내려가는 흐름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처로서 매력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래 방식과 비용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 쪽은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운용 규모가 5천만 원처럼 커집니다. 물론 30억 같은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눈이 가는 거죠.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거래소 선택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커진 것도 결국 거래소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시선이 쏠릴 수밖에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자주 할수록 차이가 누적됩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좌에서 계속 피가 빠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차이도 이동을 부추기는 큰 요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댓글 맨 위 고정해뒀습니다.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서 이게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눌렀을 뿐인데 22만 원이 먼저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아, 수수료를 이기지 못하면 실력이고 뭐고 끝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소를 볼 때 기준은 5가지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4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할 때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커지니 본인 성향에 맞춰 쓰셔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큽니다. A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 진입 장벽이 갈리기도 합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가입 이벤트까지 같이 묶어뒀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저장하듯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도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시장이 위로 가자는 분위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때 무작정이 아니라 흐름 확인 후 접근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오르는 상승보다 힘있게 오르는 상승이 더 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라면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상승 신호만 외우지 마시고 하락 신호도 같이 익혀두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듯한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꺾이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매수 심리를 식히고 가격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뉴스는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기준만 알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흐름과 같이 보세요.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이 확장 중인지 수축 중인지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롱과 숏 진입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유리해집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모아서 결정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정말 보기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단타는 정보가 곧 돈이니 필요한 링크는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서 진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